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오른다. 테라 사태 이후 첫 4만 불 돌파.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단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이후 긴 겨울잠에 빠져들었었던 비트코인. 1년 8개월 만에 4만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지난해 잇따라 터진 테라와 FTX 거래소 붕괴 사태의 충격을 회복한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5.51% 급등하면서 지난 새벽 사이에 오늘 5시 반 기준의 화면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2% 넘게 급등하고 바이낸스와 리플, 에이다 역시 상승세가 깊었던 하루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가치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 등도 호재가 되어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테라 사태 이후 처음이다라는데 테라 사태는 지난 2022년 5월 4일 4만 2달러 선에서 바로 지금 5달 만인 11월 1만 달러, 15,500달러를 훌쩍 아래로 좀 꺾여져 내려가는 부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테라 사태 이후로 붕괴가 됐었다가 바로 어제장이었었죠. 4만 달러를 돌파한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최근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이자 수익이 없어서 시중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데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10월 중순 이후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5% 수준에서 현재 4.25%대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비트코인은 보통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달러 인덱스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관련주 역시 국내 상승세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STO 시장 개설 기대감과 함께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한화투자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등이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SM 그리고 K옥션도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업계에는 향후 금융이나 경제 상황은 가상자산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추가 진단 역시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장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28%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24%, 다날도 18%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일진공도 8%,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도 6.8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관련주 등락률로 살펴보시면 8% 넘는 상승세를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간밤에 마감 지었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낙폭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내려앉았고요. 애플도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68%로 하락폭이 좀 깊은 편이었고 구글 2%, 아마존 역시 1.49%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과 대비해서 가상자산과 대비해서 기술주의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시초부터 기술주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한때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고요. 내년 1월 현물 ETF 출시 역시도 주목할 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예상하고 있는 반감기도 투심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주 역시 한번 흐름을 지켜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류경동 IP 석 달간 83회 접속, 범죄 수익금도 북으로 유입.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류경동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북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3개월간 83회에 걸쳐서 우리나라 군사기밀 자료를 모두 빼갔다라는데 국내 방산, IT 기업, 첨단 연구원 등 피해 업체 대부분이 해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해킹 위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업체, 첨단 연구소 등 이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른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다리엘 해커들이 사용한 IP 주소는 북한의 류경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류경동, 북한 최고층 건물인 류경 호텔을 비롯해 국제통신국과 평양정보센터 등 각종 IT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무기 제작 계획서 등 주요 기술 자료와 서버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해킹해갔다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카이의 전력사업 정보를 탈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당시 해킹 배후 조직으로도 안다리엘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래서인지 어제자 보안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톤이 1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정보 인증도 9%, 라온시큐어 5.67%, 한국전자 인증도 4.23%대 급등하면서 보안주가 일제히 테마 상승을 이뤘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작년 12월부터 최소 14개사 해킹을 당했고요. 다만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탈취 자금 일부는 북한과 중국 접경 은행에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경찰은 미국 FBI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뜬다, 삼성전기 등 수혜 주목.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각자 증권사에서 꼽았었는데 업계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해운주와 게임주 역시 이번 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보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거대한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가벼운 AI를 즉각적으로 활용하는데 별도의 서버 없이 단말기 안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특히 원격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어 향후 AI 기술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삼성전기,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그 와중에 뽑았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삼성전기의 패키지 기판과 MLCC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도 회복세에 들어섰고 내년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과 MLCC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살폈습니다. 특히 페노션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함께 파나마 운하 적체로 인해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한 부분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고요. 발틱 운임지수 지난달 30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해당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발틱 운임지수가 바로 급등한 모습이 그래프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페노션은 HMM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PBR 밴드 저점에 머물러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발틱 운임지수 지난달 30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온디바이스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부분, 이 모습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운주도 상승했습니다. 어제자 페노션과 관련해서 해운주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받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주를 내걸었었고요. 어제자 STX 그린로직스는 21% 급등, 흥하해운 역시도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페노션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라고 내놓고 있고요. 비메모리 전문화 3개 사업팀을 체제로 조직 개편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 달간 삼성전자를 2조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역시 이에 따라서 11월 초 6만 원대 후반에 머물렀던 주가가 7만 원대 무난하게 안착한 모습도 주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대환 유화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가운데 하나는 종목이고요.
중국 산업 생산 지표 반등에 따른 화학주 수혜가 전망되고 있어서 적자에도 차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자본 지출, 캐펙스 전략을 추진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주, 효성화학과 대환유화, 롯데케미칼을 최선호주로 꼽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증권의 경우 대환유화를 최선호주로 다시 한번 지목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NC소프트와 코미코를 꼽았습니다. 신규 대작 컴퓨터 게임 TL의 국내 출시 예정을 앞다투고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소 3개 이상의 신작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PBR 1.5배 수준에서 흥행 시기에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자에서도 게임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위메이드는 14%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오위즈홀딩스도 13%대, 한빛소프트 10% 넘는 상승세를 이루어냈습니다. 넥슨 게임주도 거의 3% 넘는 급등을 이루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강했고요. 코미코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고기능성 장비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정 오염물을 제거해 장비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도화된 세정과 코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인 인텔과 파운드리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적 개선 역시 전망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 추천주 하나증권과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온디바이스 수혜가 예상되는 삼성전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해운주는 펜오션, 그리고 석유화학 가운데서는 대한유화, NC소프트는 게임주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코미코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한번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